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잘 나가던 주식시장이 금요일날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그거 한 소식 때문에 확 무너졌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하락을 보였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울고 싶더나의 뺨 맞은 격? 그동안 조정 없이 너무 잘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안 좋은 뉴스가 터져버리니까는 그냥 한 방에 좀 코스닥은 흔들려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 종목 수도 너무 많았고요. 이게 국제유가가 올라버리니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환율 동향에도 영향이 되었고요. 우선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이 환율일 것 같은데, 환율이 오랜만에 좀 튀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상 좀 리스크 요인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한국 입장에서 금융시장 리스크가. 우선 한국은행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재정적으로도 이제 국가 재정적으로도 좀 추경을 해서 재정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금리를 낮출, 그러니까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양적 완화, 이 얘기가 나온 게 어제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물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재정을 풀 수가 있죠. 그렇죠? 금리도 내릴 수가 있고요. 근데 하루에 유가가 10%나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은 사실상 물가 불안 요인인데, 이거는 주식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럽다. 이제 뭐 가스나 천연가스나 뭐 기타 화석연료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 한국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한국을 뭐 기업이라고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측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좀 예민하기도 하고, 향후 양적 완화, 금융 정책에 있어서도 좀 불리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당연히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그닥 많이 하락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너무 많이 하락을 한 거죠. 코스닥이 2.6%나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뭐 2차 전지부터 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우선 제약주도 많이 떨어졌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얘기한 파마리서치가 17%나 폭락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5%, 알테오젠 마이너스 6%,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래버리면 말 다 했죠. 그쵸? 코스피는 왼수 같은 삼성전자 진짜. 삼성전자는 왜 왼수가 됐을까요? 진짜 너무 밉죠.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얼마 오르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마이너스 2%나 떨어져 버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얘기 드리는 게 삼성전자보다 당연히 SK 하이닉스라는 거고요. 시장이 오늘 이런 악재를 만났는데도 장중에 계속 몰랐어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보합인데요. 오늘 보합 마감했는데 뭐 어제까지 23만 6,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추천드렸던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계속 잘 올랐다. 추천하고 좋은 추천주였다. 뭐 SK 하이닉스가 장기적으로는 저는 전에도 얘기 드린 적 있지만은 단중기적으로야 방산주가 좋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만한 종목이 지금 시장에 뭐 있겠지만 좀 마땅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시장에 밀리는데도 별로 밀리지도 않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면은 최소한도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라도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은 SK 하이닉스가 참 강하다는 거,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국제유가부터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는 관련될 수 있는 종목들 해운주들 막 올라갔고요. 그리고 전 확전되겠죠. 뭐 벌써 이란에서 드론 공격 이스라엘에 감행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방산주 또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테마주들이 뭐 더불어서 방산주 테마성, 최근에 테마가 돌죠. 그렇게 되니까는 오늘 이제 뭐 국제유가 올라서 국제유가 상승 관련주들, 중앙에너비스, 뭐 흥구석유, 걔네 뭐 한국석유 뭐 이런 삼성사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폭등했고, 대성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또 뭐 전쟁 관련돼서 방산주 중에서도 테마성 방산주가 따로 있잖아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과거에 이름을 날렸던 빅텍, 대성 하이텍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우량한 쪽에서는 LIG 넥스원이 탑입니다. 근데 이제 뭐 풍산, 한일단조, 휴니드, 빅텍, 이거는 그냥 테마성이 강한 스페코, 옛날부터 스페코, 뭐 빅텍, 휴니드 이런 종목들이 옛날부터 퍼스텍 그쵸? 퍼스텍하고 원래 빅텍하고 그렇게 스페코하고 삼총사였죠, 그쵸? 방산, 소형 방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테마주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잘 생각할 점이 있어요. 지금 뭐 테마주 하는 게 나쁘다, 좋다, 그것을 떠나서 해도 되는 테마 종목이 있고 하면 안 되는 테마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방산주 테마가 이번에 소형 방산주 테마, 빅텍, 퍼스텍 이런 종목들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테마성이지 펀더멘탈을 반영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퍼스텍 실적을 보시면 참 실적이 그냥 좀 최근에야 나오고는 있지만 퍼스텍 정도는 뭐 매출이라든지 뭐 영업이익 나오는 거 보시면은 간당간당합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성 하이텍도 한번 볼까요? 대성 하이텍은 다 적자고요. 휴니드 역시도 뭐 적자 상태가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안정적인 흑자만 보여준다면 사실상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뭐 그게 아니라면은 구태여 이런 종목들이 막 비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 종목들이 좀 저평가된 종목도 있을 법하고요. 근데 찾기가 쉽지가 않죠. 쭉 보고 있는데 뭐 S&T 다이내믹스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예상 실적이 좋지 않고요. 그래서 월등히 이제 실적 성장을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보시는 것처럼 뭐 어마어마한 매출이죠. 오늘 급등한 LIG 넥스원이라든지 우리 계속해서 뭐 시장의 중심이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를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 방산주들이 좀 주춤할 수도 있었어요.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남북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그러면은 사실상 방산 쪽은 오히려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좋고 방산주들은 내려가야지 맞는데 오늘 이란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터지고선 LIG 넥스원 14% 바로 폭등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은 방산주의 랠리가 끝나지는 않았다고 봐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다시 치고 가겠죠. 그리고 뭐 테마로서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소형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풍산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뭐 빅텍이라든지 뭐 소형 방산주들도 아마 실적이 좋은 쪽 그리고 실질적인 첨단 무기와 뭐 납품을 한다든지 관련성이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테마성으로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산 관련된 테마를 보시더라도 좀 실적이 뒤따라주고 기업 내용에서 좀 보세요. 뭐 중화기가 됐던 탱크가 됐던 어느 쪽이던 최근에 첨단 무기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관련성이 또 있는 종목들 거기에 뭔가 납품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테마를 접근해서 방산 테마를 접근해서 가는 거는 그런 건 참 좋은 테마주 접근이라고 보여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딱
종목을 찍어드리지는 않겠지만 한번 보세요. 쭉. 자, 아까 뭐 잠깐 대북 관련주들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또 대북 관련 테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대북 관련주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 아난티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아난티가 이번에 좀 뭐 리스크는 좀 있었죠. 이제 짜고 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아난티 실적은 또 왜 이렇지? 참 아난티가 비싸죠. 아난티 가보셨나요? 참 비싸요. 아난티는 돈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기장 부산 기장에 또 힐튼 가지고 있죠. 거기서도 뭐 다 비싸고 회원권도 비싸고 콘도 회원권도 비싸고 거기서 이제 식당도 비싸고 비싼데 다 비싸게 하면서 왜 이렇게 아난티가 적자인지 모르겠네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좀 적자를 크게 맞았네요. 아무튼 지금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쪽 JST나도 사실 실적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남북 관련주가 남북 경협주가 테마로서 올라가는 거는 이제 향후에 남북 경협이 되면 실적이 많이 좋아지겠지라는 것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적자가 나던 아니던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난방투건은 그래도 이제 건설주로서의 최근에 또 흐름도 있으니까 실적은 그래도 있는 편이네요. 작긴 하지만. 그다음에 조비 이런 종목들도 뭐 별로 좋지 않고요. 좋은 사람들 역시도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남해화학 비료주들도 뭐 관련주 된다면 관련될 수 있고 남해화학 정도는 실적이 괜찮네요. 남해화학은요. 아무튼 오늘 뭐 대북주도 크게 뭐 영향은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대북주를 저는 뭐 대아티아이부터 해서 저런 철도 관련주들 뭐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몇 종목 봤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한국에 급한 게 뭐죠? 계엄 이후에 내수가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내수가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서민 경제가 너무 급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당장에 대북 관련돼서 막 급진적으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관세 협상, 미국과의 무역 협상도 더 크죠.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요.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보단 트럼프랑 대화하는 게 훨씬 급해요, 지금. 그래서 뭐 G7도 참석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외교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지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한 번에 대북 관련돼서 뭔가 다 내뱉어요. 기대감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테마로서의 어떤 좀 희소가치라 그럴까요? 그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야금야금 천천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뭐 올라가면 팔거나 재료가 나오면 팔거나 할 텐데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팔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뭐 조금씩 얘기들이 흘러나오면 한번 또 올라가고 이런 테마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 보시고 저는 뭐 철도 테마 괜찮다고 보고요. 대아티아이가 뭐 그런 쪽에서 좋다고 보여요. 우리 기술도 있고 한데 대아티아이가 오늘 그래서 좀 더 올랐네요. 그럼 뭐 아난티부터 해서 기타 뭐 우리 개성공단이나 북한 쪽 금강산이나 아마 저는 런닝 열풍이잖아요. 저도 마라톤 대회를 아주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얼굴 시꺼먼 게 저 하도 뛰어서 그래요. 많이 뛰어다니거든요. 주말에 막 30km씩 뛰어다니고. 뭐 지금 이제 봄 때 다 끝났죠. 그래서 여름 때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8월 달에 저 대관령 대회는 나가는데 대관령 그쪽은 그래도 아침에 선선하니까 그거 말고는 여름에 대회를 안 잡아요. 작년에 여름에 대회들 잡았다가 아우 힘들기만 하고 기록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여행하듯 혼자 뛰는 게 더 재밌는 것 같고요. 이제는 뭐 가을 때 준비를 해야죠. 훈련을 하고. 근데 한 2, 3년 안에 북한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전 무조건 갈 거예요. 금강산 마라톤 대회 있으면 저는 진짜 꼭 갈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올해도 DMZ, 작년에도 DMZ 마라톤 나갔거든요. 철원. 올해도 철원 DMZ 마라톤 나가요. 그것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왜냐면은 힘들긴 한데 땅끝에서 거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건물이 그늘이 없어요. DMZ 들어가서 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뛴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인데 금강산에서 뛰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쪽에서 북한 가서 뛰면은. 아무튼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남북 경협이. 자, 뭐 그래서 테마로서 그런 테마들은 괜찮다. 그러니까는 일회성 테마들 있잖아요. 일회성 테마를 조심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어,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랐죠, 이번 주에. 헥토? 뭐 이런 정도 오늘까지도 이렇게 올랐고 그것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올라가고 근데 이제 요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원화하고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원화가 1,300원이면 얘도 1,300원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가격이. 근데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달러 표기 자산을 구매를 하면은 환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화 유출도 없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건지가 의문이죠. 뭐 사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아주 좋죠. 근데 이제 은행도 거래를 많이 하면은 수수료 없이 송금이 되는데 요거는 수수료가 있어요. 근데 그 점은 좀 약점이죠.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거는 약점일 수 있죠. 거래할 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1대1 유지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원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1대1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코인이 실질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거래가 될 거고 원화는 외환 시장에서 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외환 시장 거래를 그대로 1대1로 따라간다? 그걸 어떻게 맞출 건지 시장 개입을 그렇게 할 건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ELW 있죠. ELW 시장 조성자가 있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맞출 건지 시장 조성자라는 건 예를 들어서 막 코인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코인 가격이 실제 화폐 가격보다 비싸면은 그 코인을 매도하겠죠. 매도를 해서 조정을 해서 맞추겠죠. 낮으면 반대로 사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실제 화폐보다 계속 떨어져요. 투기적으로 누가 공격을 해요. 이 코인을. 공격을 해서 계속 뭐 공매도가 됐던 뭐가 됐던 코인에서 어떤 코인 선물 시장이 생긴다면 뭐 아무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이 코인을 공격을 해서 가격이 계속 이 코인이 떨어져요. 워낙 카피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사들여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환율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거 정부가 다 거의 실패를 하게 되죠. 밑빠진다는 독에 물붓기가 되고 IMF 때도 뭐 연관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구현이 될지 그리고 구현이 되더라도 이게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근데
요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화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럴 거란 말이죠. 뭐 민간에서 지금 구상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스크포크를 좀 내세워서 어떤 구상이 잘 되면은 나라에서도 개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잘 되면 좋을 텐데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떤 수익 가치가 있을지는 좀 의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테마화가 됐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테마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을 잘 내고 사실 이게 사업성이 될 때 핵심적인 기업들은 테마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게 KG 모빌리언스예요. 실적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쵸? 작년 이제 4분기, 3분기 때 적자 내고선 올해 1분기 실적도 괜찮았고요.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 그것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PER 수준, 내년치까지 감안했을 때 한 850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PS를요. 그러면 지금 한 6배, 7배 수준이거든요. PER이.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주가 수준이요. 주가 수준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테마로서의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다면 저는 이런 쪽은 오케이입니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구태여 테마 쪽에서 접근을 추천드린다면은 뭐 이런 쪽은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좀 떨거지라고 할 수 있는 관련성 좀 낮은 종목들 있죠. 좀 인포뱅크라든지 이런 쪽 종목들은 약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슈 나오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또 급등해서 올랐죠. 근데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좀 난감한 측면은 있어요. EPS가 뭐 대충 올해 뭐 실적이 계산된다 그래서 때려보면은 최대 한 뭐 200원 그 정도 EPS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200원이라고 쳤을 때 PER이 60배란 말이에요. 구태여.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 뭐 많이 나오고 그런 종목들은 테마성으로서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테마도 좀 무작정 투기적으로 뛰어들 게 아니고 스마트하게 뛰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테마주들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챙기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오늘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좀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회성이에요. 한번 좀 이번 좀 시즌에서 아주 단기성으로 가야지 되는데 정말 그 테마주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셨죠? 이제 테마주들 어떤 거 사는 게 좋고 어떤 거 사면은 안 좋고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투기를 하더라도 좋은 투자형 투기가 될 겁니다. 자, 뭐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까먹고 안 할 뻔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또 뭐 알람 신청? 그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